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임명식을 통해 국민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더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청입니다. 의원님 최근에 독일 다녀오셨죠? 네, 그 대표 특사 자격으로 가셨는데 그곳 반응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그곳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예. 그 불법 비상계엄을 선언했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위기. 아. 첫째, 뭐 아주 어이없어하고 그게 사실이냐, 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첫째.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의아했고, 두 번째는 그것을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해서 다시 질서를 회복한 것. 예. 이것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아. 예. 그건 뭐 제가 이제 독일 가기 전에 예. 국회의장 특사로 영국도 갔었거든요. 예, 예. 그 영국의 하원 의장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 같으면 아. 그 야밤에 모여가지고 비상계엄 철회를 못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회 대단했다. 그래서 이제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다 같이 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 헌법재판소 제도가 예. 원래 독일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독일에 가지고 있는 예. 제도인데 이 헌법재판소 제도를 통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우리가 또 설명을 또 해줬죠. 그래서 그 독일에서 원용한 헌법재판소 제도를 한국에서 제대로 꽃을 피웠다. 이런 게서 아주 좋은 우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인사치레가 아니고 진짜 놀라는 모양입니다. 완전히 놀랐죠. 그는 뭐 제가 국회의장 특사로 뭐 영국, 벨기에 예. 그리고 이제 스위스 유럽 주요 국가 다 예, 가셨네요. 예. 거기도 갔었는데 네. 거기에서 만났던 의회 지도자들이 전부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 이게 가능하냐? 이것도 가능하냐? 이것도 가능하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지금 이제 특히 이제 회복된 거에 대해서는 예. 독일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놀라고 뭐 우리가 자랑스럽게 해야 되는 K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72일 만에 취임식 성격의 국민 임명식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을 강조했는데 국민 임명식이라는 행사 자체가 생소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원리로 보면은 다 이해하실 수 예, 있는데 그 동안에는 취임식이었죠. 예. 취임식인데 이제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그 공직자들을 임명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법 체계 취지상 맞죠. 예.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본 거죠. 예.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이 임명을 받고 국민들의 성실한 충복으로서 그 공무를 단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세요, 국민들한테? 이게 일종의 정치적 행사이기 때문에 네. 각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은 천차만별이었을 것이다. 네. 그게 현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냉혹한 평가시네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 국민의힘은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의 국민을 강조한 메시지에 대해서도 사실 비난했고, 이 반쪽짜리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반쪽짜리라는 데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제 국민과 고립되는 방식의 결정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국민의힘이 그 정치 성향이 굉장히 극우 편향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그 당내 이니셔티브를 그런 성향의 분들이 또 세력들이 장악해 가는 지금 과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타협적 야당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 결과로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의 대통령 사실상의 취임식에 참여한다는 것에서 아마 반대 결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불참 이유로 들었던 게 이제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뭐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떨어진 것과도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일부는 인정하지만 예. 대부분은 인정 안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저는 뭐 심학봉, 예. 홍문종, 정찬민 이런 사람들을
사면 복권 시켜가지고 포함이 됐죠. 뭐 그게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면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모 일간지도 보면은 뭐 결국 조국과 윤미향은 포함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 기사를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잡았던데요. 네. 제목으로 잡았던데 제 생각에는 정찬민, 심학봉, 홍문종 이 사람들마저 포함됐다. 이게 먼저 나온 헤드에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죄질이나 내용으로 봐서는 너무 정치 편향적인 분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면에 대해서 아니 이제 막 지적하신 부분은 이해하겠어요. 세 분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요청을 했던 사람이죠. 걸로 네.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려면 예. 그 이야기만 하는 것 자체는 그리고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는 거 그 예.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제가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송은숙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뭐 최근 몇 번의 자리에서 뭐 이제 악수 아예 눈을 안 마주치시더군요. 또 뭐 사람과 해야 하는 게 악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협치와 통합을 강조했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저는 모양새는 안 좋다고 봅니다. 예. 뭐 원인이 어디에 있고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그래도 뭔가 국정에 관해서 서로 타협하고 논의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인 책무인데 이제 악수조차 안 한다. 이건 모양상 안 좋은 거. 또 국민들이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거 뭐 그거는 뭐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 앞으로 아마 시간이 좀 지나고 상황이 좀 바뀌면 먼저 악수도 하고 또 국정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상대에 대한 인정 이제 이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이 불법 비상계엄으로 사실은 그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다는 게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지금 여론조사하면 더 나오잖아요. 네. 오히려 그 발언 수가 더 높아지고 있고 네. 이렇게 가서는 여야 관계를 개선하는 게 쉽지 않겠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그런 과거 이전 정부의 그 큰 과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반성도 하고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여야 관계도 해소될 것이다. 그게 단추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뭔가 좀 결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알겠고요. 정청래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공 드라이브가 너무 세다. 당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본인의 정치적 뭐 결단, 뭐 전략, 방향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겠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면 뭔가 좀 이렇게 방향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변화의 소지가 생길 텐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부의 그 엄청난 과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국민 반성, 뭐 재발 방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장기간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악수하는 모습을 보기인데 확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자, 지금 그런 맥락에서 당장 오늘 21일 본회의 잡혀 있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 이제 국회 통과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고 필리버스터로 막는다고 국힘은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어차피 24시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당이시니까 원론적으로 이 법안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런 여야의 대치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 이 두 법안도 사실 엄청나게 오해를 받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 우선 상법 개정안을 보면은 뭐 상법 개정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내용 이건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 권력들을 그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 지배 구조를 좀 더 주주들에 의해서 견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또 스튜어디스 코드 같은 것도 강화해서 사실상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주주들이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죠.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고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강하고 또 그걸 통해서 저는 뭐 주주 자본주의에 대해서 완전히 찬성하는 바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주주 자본주의조차도 못하는 저는 뭐 그걸 더 뛰어넘는 그 방식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주 자본주의조차도 제대로 그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배임 행위 같은 것, 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약화시키든가 아니면 없앨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전향적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화로운 내용들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제 내용을 보면 세 개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대 책임에 예외 규정을 두는 것.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죠. 예, 예.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연대 책임에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뭐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말씀드린 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특수고용 형태에 있는 사람들 예. 또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큰 회사인데 대기업 회사인데 그 안에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예. 이분들의 실질적인 고용의 형태를 사실상 지배하고 규정하는 게 이제 원청회사잖아요. 그렇다면 그 원청회사와 적절한 수준의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협상권을 보장해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동안 이제 가불관계 혹은 어떤 원청에서 하청 또 2차, 3차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 구조 속에서 있던 노동자들의 권리 이런 게 전혀 보장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신장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나라의 좀 더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 제도가 바뀌면 그 제도 때문에 손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늘 그렇죠. 최소한 또 예. 불편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 예. 그분들의 이야기는 물론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용자들이 사용자가 대항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같이 감안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와 같은 그 방식의 그 노사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좀 뭐 깨놓고 말씀드리면은 재벌 기업에 속해 있지 않는 우리나라 대자본의 우산 속에 있지 않은 노동층들은 계속 어려운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했던 것, 자기가 일한 그에 비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고 그게 결국에 산업 현장의 노사 평화를 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후퇴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게 다 사용자들에게도 손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셨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깊이가 더 있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을 하나 더 추가로 드릴게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미국 기업 쪽에서도 사실은 좀 힘들어하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그냥 통과가 되는 쪽으로 가닥은 그러니까 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기업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불편해하죠. 네. 근데 미국의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의권이나 권한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기업들의 의견만 들어서 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는 조금 형평성이 안 맞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은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기도 한데 이제 민주당 내에 많지 않은 TK, 뭐 많지 않은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TK 출신이십니다. 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대구 경북에 뭐 대선 기간에도 그랬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대구 경북에 변화의 기류가 있다는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냥 제가 선거 운동 가서 좀 느끼긴 했죠. 네. 예전보다는 그 거부감이 예. 많이 좀 줄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민주당에 TK가 많지 않다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을 좀 해야 돼요. 반박하시죠. 예. 예. TK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예. 선출직 의원들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예. 예.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예, 이야기 예, 들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이제 1년 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1년 전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 예. 안동이죠. 예. 예, 박찬대 원내대표, 그것도 거기도 안동이죠. 안동이죠. 예. 그다음에 또 뭐 김병주 예. 최고위원 그렇게 다 TK고요. 그다음에 이현주, 예. 전현희, 예. 김민석 PK들이 이분들은 또 PK잖아요. 예,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명직 최고위원을 예. 호남 출신을 음. 그 지역 배려를 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예. 예.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예. 선출되고 예. 이제 대표 몫으로 한 사람 지명하는 그 최고위원도 예. 전남 출신 서삼석 의원을 예, 예. 그 지명을 했어요. 예, 그게 예. 오히려 역으로 예. 민주당에서 지역 안배한 겁니까? 호남 지역을 안배한 거죠. 예. 호남 출신의 저 최고위원을 안배한 거죠. 그래서 TK 지역 출신들이 민주당에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아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쓰실 때 예.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TK 출신을 예. TK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근데 고맙습니다. TK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은 민주당 내에서 활동하시는데 TK라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까? 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예, 없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질문은 그겁니다. 변화의 바람을 좀 느끼십니까? TK에서 지금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요. 예. 잘 못 느끼겠습니다. 큰 변화가 없나요? 어떻게 보세요? 뭐 조짐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뭐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이 좀 더 노력해야 되겠죠. 예. 좀 더 노력하고 뭐 최대한 노력하고 또 문제를 지적할 것을 뭐 표 때문에 좀 설렁설렁하거나 대충 할 게 아니라 예. 좀 있는 대로 제대로 지적하고 토론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후속 질문인데 자, 사실 이제 당장 남은 선거는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1년 안 남았습니다. 그 이제 민주당의 이런 비판들을 가끔 해요. 저희들도 선거를 오래 치러봤습니다만 선거 때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좀 미리 준비를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물론 대구 경북이 뭐 이른바 보수의 텃밭이로 불리는 곳이긴 합니다만 어떤 노력들을 좀 사실 이전 정부에도 하긴 했었어요. 민주당 정부에서도. 근데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 뭐 우리 탓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예. 좀 더 잘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노력에 비해서 예. 그래도 또 성과는 좀 적었다. 냉정하게 그렇게 예. 좀 보고 지금 최근에 예. 국민의힘이 굉장히 뭐 극우 성향을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탄핵 문제, 비상계엄 이런 거를 옹호하는 발언을 지금 대놓고 하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그 부분이 그 동력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예. 저는 그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올까? 저는 기본적으로 대구 경북이 아닐까? 지역적으로 본다면 대구 경북 쪽에서 워낙 뭐 지지를 일방적으로 해주니까 그게 큰 동력이죠. 정치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되면은 아무 말이나 하게 됩니다. 또 그걸 통해서 선동을 하게 되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지역에서 유통이 되고 어떤 그 사실이 아닌 이야기 때문에 생긴 편견들이 투표 행위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좀 있고 최근에 국민의힘의 우경화 경향이 그 극우 경향이 혹시라도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노력을 선거를 앞두고 DK에 대해서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이는 큰 정치적 어떤 그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편견, 네. 어떤 반대 논리가 유통되지 않는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성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당의 집행력, 예산 집행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뭐를 해줄 테니 우리를 찍어 주십시오. 뭐 통상 그런 방식이었죠. 저는 뭐 그건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유권자들을 약간 우롱하는 예, 거라고 그런 면도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예, 길게 봐서 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을 서로 좀 심도 있게 통의하고 반대 의견들이 예. 그래도 좀 거침없이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위해서 좀 노력하는 좀 큰 틀의 정치 토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도 대구 경북에 기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인물 부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민주당의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인물을 키우지 않았다, 뭐 인물이 없다, 뭐 아니 지금 애쓰는 분들이 많이 인물이 계신데 그런 얘기를 통상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 경북에서 여러 차례 출마를 하거나 이렇게 하셨던 분들을 만약에 대구에서 뭐 당선을 시켜주고 했더라면 아마 큰 인물이 됐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지금도 꽤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예,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자체가 없었죠. 예를 들면 포항에 이제 허대만 위원장 예, 같은 예. 경우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도 뭐 선출직을 포항시의원 한번 했었죠. 예. 근데 뭐 국회의원 선거 나오면 안 되고 포항시장 안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치의 뜻을 품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포기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의 굴레에 자꾸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겪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표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게 그런 말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야기들이 과연 맞는지 아니면은 뭔가 중간에 논리적 구조가 잘못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그런 장이 열리지 않으면 저는 뭐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서 1번 찍다가 2번 찍고 2번 찍다가 1번 찍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긴 시간을 갖고 장을 여신다는 의미는 되게 큰 것 같아요. 어떤 형태든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것이 좋으니까요. 네, 뭐 좀 답답하겠지만 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결론을 내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뭐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도 예. 그런 과정이나 노력의 뭐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제 고향이시기도 하니까 대구 경북 보통 저희들 정치인들 나오시면 이런 기회를 드립니다. 인사도 좋고 뭐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지역민들에게. 네, 지금 이제 새 정부 출범한 지 한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조금 넘었는데 비록 이번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이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지지를 받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대구 경북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민주당이 진정성 있으면서도 유능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정 어린 그래서 또 그런 관점으로 민주당의 정치 행보를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지역에서 지금 대구 경북이 이제 국민의힘 일색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유일하게 지역 정치에서 경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대한 정당이라는 차원에서 애정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대구 경북이 고향이셔서 말씀을 더 조심스럽게 하시네요. 네, 와닿기도 하고요. 자, 저희가 이런 장 자주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네. 중요하다는 맥락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